잘 계셨습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제 가을이지 싶은데 가을이 너무 깊었지요. 새벽이나 저녁으로 너무 추워가지고 여름을 보내기도 전에 그죠? 벌써 가을이 너무 깊게 왔어요. 자, 우리는 또 이 10월부터 이 가을에 정말 멋진 공부를 그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유정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인식으로 유정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이 유식 30송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와요? 괜찮아요? 뭐 조금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얼마나 그죠? 멋있는가? 이렇게 그죠? 아마 이 멋있는 이 그림이 아마 우리 유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유식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그림을 하나 찾다가 그죠? 제가 찾은 그림 중에서 이 그림 같으면은 유식을 상징할 수 있는 이 몸 동작, 몸 논리, 몸에 치장하고 있는 거 모든 것 전부 다 한번 보세요.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그죠? 얼마나 멋지게 잘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유식을 그죠? 이 그림과 더불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그러면서 또 끄집어내 놓으면 그죠? 더 그죠? 본질이 더 좋은 우리가 그 유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전번 시간에 이어서 실제 이 유식 30송이 나오게 된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그 부처님 당시에 그죠? 이 불법이 전 인도 지역으로 전파돼 나갑니다. 그 전파돼 나가면서 지금과 같이 교통이 조금 그죠? 발달돼 있으면은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죠? 다른 지역에 서로 소통하기도 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2600년 전이라요. 그러니까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임금이나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달구지 타고 그죠? 마차 같은 거 타고 그렇게 다녔겠지만은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지역에든 한번 정착하고 나면은 그 지역에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그 지역 불교가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그죠? 이렇게 각 지역으로 흘러간 전파돼 간 그 지역 나름대로의 불교가 성숙하고 확립되는데 약 한 5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이제 완성된 것을 우리는 나름대로 다 지역마다의 그 불교를 우리는 부파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파불교 중에서 실제 이 교리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교리의 가장 바탕이 되는 교리를 완성한 것이 바로 이 설일체 유부라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시미르 이 깊은 산지에 있는 이 설일체 유부 여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이 불교 경전의 교리를 대단하게 그죠? 했나 하면은 국법으로 이 유부의 성전인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경전을 우리가 84,000경을 설하셨다. 많은 경전을 설하셨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많은 내용들을 나름대로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기 쉽게끔 알 수 있게끔 정리된 것은 이 논이 성립되고 논이 확립되면서 불교의 교리가 체계화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냥 고를 설명하고 집을 설명하고 그죠? 멸을 설명하고 도를 설명하고 팔정도에 그죠? 뭐 정사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의 사건들을 하나의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했던 것을 나중에 이런 교리들이 전부 다 그죠? 묶음별로 체계화되고 하는 것은 이 논이 완성되고 붙습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의 최고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비바사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최초로 그죠? 불교의 모든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서가 바로 이 대비바사론이라요.
200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어느 누구도 한번 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자, 여기서 이 유부의 성전인 대비바사로는 국법으로 정해가지고 어느 누구든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이 그죠? 카시미르국에 있는 설일체 유부로 와가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이 경전들을 이 논사를 이 논을 대비바사론을 외부로 갖고 갈 수 없게끔 국법으로 그저 정해놔 버린 거라요. 그래 그만큼 그 당시 이 불교 경전이 국가에서 관리할 만큼 소중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죠? 바샤슈바드라라 하는 이 사람이 아요디아 중인도 북쪽에 있는 그 법사였는데 이 대비바사론을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어떻게 이 귀한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일체 유부 저것만 갖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것을 전 인도에 보급시키자. 전 인도에 이걸 갖다가 보급시켜야 되겠다. 그 원을 세우고 캐시미르국에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 법사가 잠입해 들어가 가지고 12년 동안 이 대비바사론을 그죠? 토시 하나 안 틀리게끔 다 외워 가지고 이제 그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3번을 탈출 시도하지만은 계속 그죠? 잡혀 가지고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바보 흉내도 내고 그러니까 이 대비바사를 하도 모르는 것이 그죠? 해가지고 완전 뭐 12년 동안 있었지만은 공부 하나도 못한 것이 해가지고 뭐 아무리 연기를 해도 결국은 이 성전을 지키는 신들에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죠? 못 빠져나오다가 네 번째도 그죠? 그 바보짓 하나도 못하는 것이 바보짓 하고 하니까 그 신들이 이제 아무리 그죠? 그 나라 이제 그죠? 그 뭐냐니까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해도 뭐 3번 또 그랬고 3번째도 그러니까 너가 하도 그래 막아가지고 잡아놨지만은 이 4번째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이 대비바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죠? 전혀 진짜 바보다. 그거 해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외웠던 그 대비바사론을 다시 그죠? 전 인도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비바사론이 전 인도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불교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에만 앞으로 불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유부 끊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 유부가 바로 뭐냐면 설일체 유부를 줄여서 우리는 유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의 줄기 뿌리는 전부 다 이 설일체 유부로부터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세친, 이 바수반두, 약 한 320년에서 400년경에 살았던 이 세친이, 그러니까 이 이제 대비바사론이 전 인도에 그죠? 이제 전파되어 있습니다. 퍼져나가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논서가 불교를 갖다가 설명하는 논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원래 세친은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이 프루시아 푸라 하는 것은 장부의 푸라, 땅. 이 장부의 땅 하는 말이 페르시아 하는 뜻이라요. 이 세치를 그저 설명할 때 박학다문하고 정말 그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박학다문하고 신제가 줄량하였으며 정말 그저 환출하이 뭐 길거리 가다가도 누가 보더라도 그죠 눈에 툭 띌 정도로 그렇게 줄량하였으며 계행이 청고하였다고 이 바수반두 세친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친이 이 대비바사론 이것을 보고 600일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강의를 해요. 매일 한 송씩 강의해가지고 2년 동안을 강의합니다. 600일 동안 강의했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구사론. 아비달마 구사론 큰는 아마 불교의 논서 중에 우리가 지금 친다면은 최고의 논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교리 체계를 정말 그죠? 가장 일목요연하게 체계화시킨 책이 바로 이 구사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친이 이 대비바사론의 그 방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이
이 구사론이라요. 그래서 구사론 600송을 완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사론 600성을 완성한 이 내용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죠? 교리 체제의 논서로서는 최고의 그죠?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되고 여유가 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나름대로 새로 한번 그죠? 뿌리부터 새롭게 한번 불교를 갖다가 공부하고 싶다 할 때는 이 구사론을 다시 한번 보면 좋아요. 여기는 그죠? 원리론, 이상적 세계관인 현성품, 그리고 그다음에 부론, 파품, 사실적 세계관인 세간품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원리론, 계품과 세간품과 현성품과 파품, 파품은 부론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불교를 갖다가 그죠? 구체적으로 체계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화엄경 공부하면서 화엄경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불교의 기본적인 구조 내용은 체상용입니다. 원리, 뿌리가 있으면 상, 그 체의 어떤 모양,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상, 본성이 있으면 그 본성을 표현하고 있는 모양이 있고 그 모양의 서임새가 있어요. 용도, 그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씁니다. 쓰고 있어요. 용, 체상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의 근본 진리를 표현할 때는 비로자나, 그 다음 이 구품도사 노사나불 그때 이 노사나는 바로 뭐냐 하면은 원 진리의 모양을 그저 노사나불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천백억화신 스가모니불, 이 세상에서 그 부처를 갖다가 쓰고 있는 부처의 성품을 온 세계에 군데군데 나타내면서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스가모니, 천백억화신 스가모니불이라요. 전부 다가 뭐냐면 체상용의 원리, 그리고 또 우리는 그죠? 이 육상의 원리. 이것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불교가 이 세상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는 연기라 하는 말로 표현해요. 연기가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그죠? 우리가 묘법연화경 다른 모든 경전마다 나름대로 연기를 좀 더 그 경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훨씬 더 그죠? 우리로 하여금 불교의 세계를 알기 쉽게 하고 훨씬 더 깊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라 하는 이것을 그냥 연기로만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죠? 뿌리까지 깊이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할 때는 이런 논도 좋고 경도 좋고 경에서 보면은 이 다양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죠? 생각도 할 수 없는 많은 방법으로 이 연기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본 계품입니다. 뭐든지 어떤 거든지 원리가 있어요. 원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먹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본래의 성품은 뭐다? 청정하다. 할 때 청정법신 비로자라불이라요. 그러니까 청정하다 끊는 그 개념이 바로 우리는 뭔가 어디에든 물들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정이라 하는 말로 쓰고 그거를 우리는 비로자나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법의 체를 밝히는 거다. 뿌리. 그죠?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건품은 이 제법의 체와 용. 이 용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 우리 하두를 볼 것 같으면은 다양하게 그죠? 야, 부처가 뭔가 했을 때 마상근이다. 혹은 똥막대기다. 뜰 앞에 잣나무다. 자기 나름대로의 깨친 바를 그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 용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제법의 체를 밝힌 것과 금품에는 제법의 용을 밝히고 있다. 이것이 구사론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사실적 세계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간품, 세간에 대한 설명으로는 과로서의 세계, 또 어품에서는 세계의 인, 수명품에서는 세계의 연. 우리 고, 집, 뭐 했어요? 멸, 또 해지요.
그러니까 실제 고집하고 이야기할 때는 고는 나타난 현상이었고 집은 뭐였습니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의 원인이었죠. 집, 원인. 그러면 고집밖에 없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간접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원인에는 직접적인 원인인 집이 있고 간접적인 원인인 그죠? 연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에는 직접적인 그죠? 원인인 인이 있고 간접적인 원인인 연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죠? 주어진 나타난 현상은 인연과의 설명으로서 전부 다 되는 거라요. 이런 사실적인 세계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에 대한 그죠?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세간품과 어품과 수면품에서 설명하고 있고, 이상적 세계관, 뭔가 현실이 극복되고 해결된 상태, 깨달음의 세계, 여기에 설명할 때는 현성품과 그 다음에 지품과 정품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현성품, 이상세계, 바로 뭐냐면은 뭔가 해결된 상태다. 우리 뭐라 했어요? 고, 집, 멸. 멸이 뭡니까? 현실이 극복된 상태, 문제가 해결된 상태였죠. 바로 그게 멸입니다. 지품,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 멸의 세계에 도달하는가? 실천 방법이 바로 도입니다. 바로 인, 도는 직접적인 그죠? 인이고, 그 다음에 정품은 간접적인 연. 이래서 우리가 사실적인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사실적인 세계관에 대한 그죠? 인연과의 법칙과 이상세계, 현실이 극복된 바로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그죠? 인과를 이상적 세계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론으로서는 파아,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하다 하는 이 설명을 그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친이 그 방대한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을 바로 600일 동안 매일 한 품씩 설명하면서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은 600일 동안 설명한 내용의 그죠?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라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하신 그 내용을 나름대로 그죠? 체계적으로 교리를 갖다가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부터 부처님께서는 이 논을 가르친 건 아니죠. 누구에게나 그 상황에 맞는 한 단편의 사건 사실들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암경에 보면은 그 당시의 법을 설했을 때의 한 사건만 있어요. 도경 선생이 뭔가 물어왔을 때는 그 사건에 대해서만 답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고집멸도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 현상은 그거,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원인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해가지고 실천 방법이 있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경전에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밖에 없는 거라요.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그죠? 이 논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체계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방대한 내용들을 대비바사론이라 하는 그 책에서 그죠? 책에 처음으로 체계화를 시켰고 그것을 갖다가 정말 현실적으로 현실 가능하게끔 어느 누구든 어느 학자든 어느 그죠? 스님이든 수행자든 누구든지 보면은 보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죠? 구사론을 갖다가 완성시켜 놓은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불교가 이제 급속도로 그죠?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오기에 세친이 약 한 400년대 사람이니까 이까지 오기에 1000년이 걸린 거라요. 불교의 교리 체계가 이렇게 그죠? 구사론이라 하는 책으로 완성되는 데까지 약 한 10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이 존재에 대해서 초기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12처 18개 오온으로 설명했던 것이 구사론의 옴으로서 5의 75법으로 설명됩니다. 5의 75법으로 나누어진 것이
대승불교에 오면은 이것이 오의백법으로 돼요. 그러니까 75법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나오는 내용 하나하나를 전부 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분류돼 있고 그죠 나누어져 있는 전개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설명을 하니까 쉽지만은 그 당시는 이런 아무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확실하게 그죠? 이 나와 대상과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 오의 75법, 오의 100법으로 정확하게 그죠?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사론만큼 그죠? 우리가 어떤 앞으로 누가 이 논을 쓴다 하더라도 이 구사론만큼 위대한 논은 그죠? 아마 이 지구상에 나오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유식하고 그리고 현대 과학이 이루어놓은 이 심리학하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그죠? 연관을 갖고 있고 현대 심리학은 어디까지 그죠?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유식은 어디까지 그죠? 뿌리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본다면은 이제는 전번 시간과 이 시간을 통해서 유식이라 하는 대강의 내용은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우리도 이제 한송식 이제 공부를 해 가는 거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유식 30송은 아까 그 600을 구사론 600일 동안 강의한 그 구사론 600송을 단 30송으로 압축한 것이 바로 세친이 그죠? 그 구사론 내용을 갖고 다시 30송으로 압축한 거라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그죠? 우리가 위대한 그 구사론을 우리는 30송으로 볼 수 있고 또 이 30송은 세친이 자기가 갖고 있는 편협점 뭐냐면은 이 불교라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계속 불교가 확장돼 나옵니다. 이 확장돼 나오는 과정 속에서 처음 이 세친이 출가해가지고 그죠 머물렀던 곳은 이 초기 불교 쪽이라요. 초기 불교 쪽이었던 이 부파에서 형님의 권유로 해가지고 대성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식 우리가 이 30송이 있고 그죠? 유식 20논이 있어요. 유식 20논은 세친이 대성으로 전향하기 전 그죠? 이 구사론을 갖다가 정리한 논서가 바로 유식 20논이고 이 유식 30송은 대성으로 전향한 다음 가장 풍부한 사상적 바탕에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유식 30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사론과 더불어 구사로만 그저 우리가 하려 해도 600송 같으면은 600일 매일 공부한다 해도 우리가 2년을 공부해야 될 거를 우리 이 유식 30송은 우리 한 주에 한 송씩 한다 해도 그죠? 몇 달만 하면은 우리는 유식을 다 볼 수 있고 불교의 모든 교리 체계를 가장 완벽하게 우리는 전부 다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식은 그냥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그냥 그죠? 우리가 뭐냐면 이것이 본질의 문제, 본질을 언급하지 않고 본질에 다 있지 않는 유식은 단순하게 그죠? 하나의 어떤 이론에 불과해요. 이 유식을 제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유식의 뿌리는 결국은 견성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이든 견성과 깨달음과 보이지 않는 이 책 처음 우리가 출발할 때 뭐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것이 결국은 유식을 제대로 잘 왜 알아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가 가장 견성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이 생에서 공부해놨는 이 체계적인 이 공부가 다음 생에도 또 그 바탕을 갖고 내가 그저 공부할 수 있도록 되는 바로 그 공부가 이런 유식이라요. 이 체계적인 공부라 하는 것은
한생 내가 한번 공부했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내가 화두만 했다. 부처가 뭔가? 조주가 뜰 앞에 자나무라 했는데 이 생각만 계속 했다 하면은 뭔가 이 생에서 공부했던 것을 다음 생에 또 연결시켜 가지고 다음 생에 내가 그 공부했던 것을 그만큼 그죠? 본전을 갖고 또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유식이라 하는 이런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했는 것은 그 체계 속에서 남아 있는 것은 다음 생에 또 이 생에서 했는 것만큼 그 바탕을 갖고 다음 생에 또 공부를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쉽고 수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가장 핵심인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고 견성하기 위해서 바로 뭐가 이 유식이라 하는 식의 체계가 그죠? 가장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유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 걷는 거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제 불교 공부를 접했어요. 건강경도 했고 묘법연화경도 했고 그죠? 연기도 했고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하면서 불교라 하는 이 세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세상은 우리는 존재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무생물체로 전부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 생명체와 무생물체와 또 이것을 나눌 때 나와 대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라 걷는 주체는 그죠? 나라 걷는 주체는 안이비설신의였고 나 외의 대상은 색, 성, 향, 미, 촉,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불교가 출발할 때 이 세상에는 뭐가 있는가? 긋고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바로 12처 긋고 이야기할 때 이 12처가 안, 이, 비, 설, 신의 색, 성, 향, 미, 촉, 법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이 바로 12처가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돼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눈은 대상하고 부딪히면은 뭐가 생긴다? 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눈이든 귀든 내가 어떤 그저 소리를 들으면은 귀가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어떤 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통하여 만약 우리가 김연아를 본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자 TV에서 김연아가 그죠? 이 스케이트 타는 거 우리가 만약 본다면은 그것을 딱 보는 순간은 뭐다? 안식입니다. 그죠? 김연아가 스케이트 타는 것을 어느 누구나 딱 보는 그 순간은 전부 다 안식이라요. 그런데 그 타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분별심을 일으키는 생각을 일으킬 때는 다 틀리는 생각을 일으켜요. 아이고 나도 저런 딸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나이 든 사람 이렇게 생각할 기고. 그죠? 또 비슷한 또래 여자는 야 나도 김연아 같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전부 다 머릿속에 일으키는 생각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판단하여 분별심을 일으키는 이 의식은 우리가 전부 다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가.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다 틀립니다. 자, 이 가을에 지금 끼쭈라미가 울어요. 그죠? 우리 공부 마치고 집에 떡 가니까 끼쭈라미가 우는지 안 우는지 모르겠다만은 아마 풀밭이나 어디 있으면 끼쭈라미 울겠지요. 우리 여기는 끼뚜라미 우지 싶은데 자 귀를 통하여 끼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끼뚜라미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전부 다 많은 생각을 일으킬 거라요. 그죠? 초등학교 때 생각 혹은 또 중학교 때 친구하고 풀밭에 앉아가지고 그죠? 인생을 이야기하던 그런 생각 오만 생각 어떤 생각이든지 끼뚜라미를 들으면서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의식을 내가 분명히 일으킬 겁니다. 그죠?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일으키겠는가? 귀뚜라미 소리가 딱 들릴 때, 그죠? 바로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가? 우리 전부 다 어떤 이런 마음들을 일으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식, 우리가 분별로서 일으키는 생각입니다. 즉 분별로서 일으킨다 하는 그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수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거, 이 생에서 경험했는 것도 좋고, 혹은 또 이 생에서 경험하지 않았는 거지만 내한테 들어있는 거, 그걸 갖고 내가 또, 그죠?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어쨌든 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거를 갖고 생각을,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라요. 자, 그래서 부처가 뭔가? 그거 물었을 때, 이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 그거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린 전부 다 이제 생각은 왜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혹은 그죠? 또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온갖 생각을 다 덧붙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저장 창고에 갖고 있는 이 생각으로서 일으키면은 조주가 이야기한 뜰 앞에 잣나무하고는 전부 다 안 맞지요. 그러니까 조주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이 1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상황, 현상을 갖고 우리는 전부 다 생각을 일으켜요. 그런데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 것은 이거 밑바닥에 있는, 그죠?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바닥에 있는 그 생각으로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주하고 똑같은 조주의 그 마음을 알라 하면은, 그 답의 정답을 알라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인 세계, 여기서 일으키는 생각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깔려있는, 이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야, 그 세계에서 뭔가 답을 해내야 같은 답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지금 생각은 이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은 모든 어떤 분별이든 전부 다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이 의식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의식, 그리고 이 현재의식을 일으키게 하는 어마어마한 그죠 저장창고, 우리 이를 갖다가 현대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쓰는 것은 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거를 갖고 현재의식으로서 써먹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재의식은 제6식 의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 무의식은 제7식 말라식이라요. 그러면은 이 제7식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있는가 없는가? 아직까지 우리가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근거까지, 이 뿌리까지, 그죠? 7식이 들어있는 용기, 통,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유식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무의식이 들어있는 통, 무의식의 뿌리, 그죠? 바로 바탕. 이것을 갖다 우리는 제8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제8식에 대한 이야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식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실제 땅 위에 올라와 있는 줄기와 뿌리도 줄기와 나무잎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탱하게 하고 있는 뿌리, 이것이 뭔지, 이것을 갖다 우리가 한번 그저 잘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유식을 공부하는 이유라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조주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가, 이 조주하고 답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이 답이 같으면은 우리가 쉽게 표현해가지고 이제 견성한 거라요. 즉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뭔가 한번 내가 얼핏 봤던가, 내가 뭔가 인식을 했던가 해야만이 조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뜰 앞에 그죠? 잣나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요. 자, 똑같이 이겁니다. 우리가 자 마음속에 참 뭔가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똑같은 그걸 갖다가 사랑해라 하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녀가 둘이가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마음은 그 마음인데, 그렇지만은 뭔가 표현하는 방법은 서로가 다를 수 있는 거라요. 그 말을 듣고 둘 다 생각하기에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뭐 하고 있구나 하는 말을 갖다가 느끼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틀렸다 해가 답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표현은 틀리지만은 그 근본 마음은 똑같은 거라요.
그 개념을 이해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뜰 앞에 잣나무 긋는 말이나 마상근 긋는 말이나 이거 전부 다가 답이 같아 긋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자 이 방에 최 선생님은 오른쪽에 앉아 있네. 혹은 또 우리 그죠? 양생은 왼쪽에 앉아 있네. 이럴 때 이건 둘 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다 맞는 답이라요. 그러니까 답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뜰 앞에 잣나무만 맞는 게 아니라 그거와 더불어 다른 답이 되더라도 다 정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바닥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은 그 세상을 인식한 것으로 내가 말을 하면은 전부 다 같은 답이 되는 거라요. 그 지금 우리가 이 유식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을 이렇게 한번 이제 분석함으로써 그 부분들에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고 갈 수 있는가. 이 조수라 걷는 그죠 이 선사는 아마 대단한 선사라요. 우리 세친 이야기했듯이 세친은 우리가 뭔가 체계화를 시킨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이렇게 체계화를 시켜놓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해 가지고 설명시키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체계화해 놓으면은 일단은 내가 그 경지가 안 되더라도 그죠? 우리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 풀 때 집에서 정답을 보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학생들한테 풀어줘도 학생들은 그걸 보고 풀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체계화된 것은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체계화 안 된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든지 왜 체계화가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잘 가르친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서 견성할 수 있게 한다. 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불교가 필요하고 체계화된 내용을 가르쳐놔야 그죠? 그 사람이 누구나 다 쉽게 그죠?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쉽게 갈 수가 있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주 아마 이 불교 역사상 또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가장 그죠? 높은 그 봉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주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 정신을 가장 다양하게 그죠? 표현하면서 한 시대를 갖다가 살고 간 사람이 이 조주예요. 조주인데 아마 이 조주 어린 시절 10살쯤 된 그죠? 삼위 시절입니다. 근데 용왕사에서 출가해가지고 한 번은 이 남전 보원을 찾아가요. 이 남전 보원을 딱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스님이 그죠? 겨울 따뜻한 그 양지 바른데 그 어떻습니까? 꼬박꼬박 앉아가지고 조고 있었는 거라요. 그러니까 조면서 꼬박꼬박 사미가 찾아와 인사하니까 눈도 안 떨고 그냥 어디서 왔는가 하고 그냥 묻습니다. 그러니까 서상원이라 하는 절에서 왔다고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거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그저 성스러운 어떤 모습상 야 곰한테 야 너는 서상원을 보았는가? 그거 이야기하니까 그 10살밖에 안 된 그 꼬마 사미가 그죠? 서상원은 못 보았지만은 졸고 있는 부처는 봤다 하는 거라요. 그래 갑자기 그죠? 졸고 있던 남자이 눈이 번쩍 떠해가지고 야 니 누구 제자고 내 밑에서 공부해라 하면서 이 어린 사미한테서 어떻게 그죠?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상원은 못 봤지만 졸고 있는 부처는 봤다고 그 한마디 말에 이 남전 보원이 그죠? 조주한테 딱 반해버린 거라요. 이때부터 조주는 시작됩니다. 젊은 그죠? 하부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선 불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가장 많은 하두 평상심이 도다, 무자 화두, 뜰 앞에 잣나무, 판치 생모, 그죠? 이빨에 틀났다. 아마 한국 불교 중에서 판치 생모로 또 견성한 분 계시지, 그죠? 판치 생모, 이 남전 참묘, 그죠? 떡다그,
차나 한잔하고 가라 걷는 거죠. 우리가 이 화두에서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조주 고불.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그죠? 뛰어난 분이 바로 이 조주 고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주 고불은 이렇게 인간 정신을 그죠? 가장 활발하게 펼치면서 또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죠? 암담한 세상을 살았나 하면은 이거 한번 봐요. 이 조주가 살았던 절에서의 하루 일과 시작입니다. 습갈에도 허물어진 낡은 절에는 아침 죽에 셀 밥알도 없고 그 죽에 그죠? 셀 밥알도 없고 다만 조용히 앉아 창틈의 먼지를 세고 있는데 참선한다고 앉아 창틈에 햇빛 쫙 비치면은 우리 거기 먼지 보이잖아, 그죠? 그 먼지를 세고 있는데 그놈의 참새들만 홀로 즐겨 우는구나. 낙엽 떨어지는 소리는 선정을 깨고 사랑과 미움이 그리운 속세의 정을 생각하면 참선하고 앉아있지만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참 이게 그죠? 조주가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조주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요. 그 평생을 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깨달음의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를 갖다가 열어주신 분이 바로 이 조주입니다. 그래,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것은 유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세계라요.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 편을 먼저 드라마 같이 보는 것은 유식하고 심리학하고 비교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유식을 공부하면서 가야 될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식과 이 심리학의 차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유식과 심리학의 차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그죠? 자신의 주관적인 의도, 모든 생각들은 우리는 이 제7식 만화식에서 생각을 일으킵니다. 다 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전부 다 하는 거라요. 이것이 우리 평생 삶입니다. 그죠? 돈 벌까, 직장 다닐까, 이래서 할까, 저래서 할까.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쓰는 모든 마음들. 이것이 결국은, 그죠?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제7식 말라식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다. 스티브 잡스, 그죠? 마지막 죽으면서 했는 말이 뭐라요?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돈을 버는데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이 좋은 공부를 놔놓고 먹고 살 정도만 돈은 있으면 되는 거고 나는 평생 이렇게 공부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일찍 그죠? 이런 진리에 눈을 떴더라면 아마 그렇게 일찍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심리학과 유식의 차이는 땅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갖고 설명하는 것은 다 같지만은 바로 그 부분이 심리학의 전부 다라면은 유식에서는 그 뿌리까지 그죠? 보면서 이 나무라든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죠? 내용들을 갖다가 제대로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탁자가 있다. 그죠? 공부하는 탁자가 있다 했을 때 눈은 볼 뿐이고 이는 귀 들을 뿐이고 비는 냄새를 맡을 뿐이고 설은 맛볼 뿐이고 시는 감촉할 뿐이고 의는 이거를 갖고 그죠? 이 내용을 갖고 좋다 싫다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바로 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요까지라요. 그런데 요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면은 의가 개입되지 않는 무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죠? 땅 밑의 세계, 그 뿌리의 세계,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의가 개입되지 않는 바로 무심의 세계가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유식을 통해서 바로 어디에 가자? 무심을 가작하는 겁니다. 유식을 제대로 잘 나옴으로써 우리는 이 무심으로 가작하는 거고, 바로 무심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본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한다. 바로 공이다. 그죠? 우리 직지인식. 바로 우리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을 가리켜 바로 보는 이것이 바로 그런 무심입니다. 우리 무심 도인 컸듯이 바로 땅 바닥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인식해야 바로 우리는 무심을 본다고 무심 도인이 되고 무심을 그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깨달음의 세계는 뭐 교회 별전이라든가 불림 문자라든가 직진심이라든가 견성성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 중요하지만은 실제 경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말로서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을 경전 밖에 전했고 그것은 바로 불림 문자다. 그죠? 말로서 어떻게 문자로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다. 바로 이거는 우리가 불림 문자로 쓴 것은 전부 다 판단이나 분별이든가 이 생멸심에 관한 것이지 이것을 넘어선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혈량과 비량 걷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혈량과 비량. 혈량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혈량이라요. 비량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것이 비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 써먹는 마음은 전부 다 비량이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아까 만약 그죠 우리가 저 통수 불교원에 있는 저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저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눈으로 안식이 생깁니다. 그죠? 요 안식은 어느 누구나 전부 다 똑같이 딱 저 그림을 딱 보는 순간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분별하는 것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는 생각을 일으켜요. 바로 뭐냐면은 이 의식, 제6식이나 제7식, 말라식 이거는 비량 다 틀리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틀리는 생각을 일으켜요. 그 다음 뭐가? 혈량은 전오식 눈으로 보는 그 순간은 전부 다 똑같아 하는 겁니다. 귀로 뭔가 소리를 딱 내 귀에 들리는 순간은 똑같은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저장 창고하고 결합되면 틀려요. 누가 비발디의 사계를 촥 연주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촥 그저 그 느낌을 느끼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듣지만은 그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냥 눈이 멀뚱멀뚱 하든지 그냥 흉내 내고 있는 거라요. 그죠? 내 귀에 딱 들리는 순간은 똑같지만은 그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 저장 창고하고 작용해가 내가 판단할 때는 정말 지극하게 내가 그것을 갖다가 즐기면서 듣기도 하고 안 그러면 전혀 감흥이 없어가지고 그죠? 말똥말똥 하기도 하고 다 틀리는 겁니다. 이 저장 창고에 내가 전생에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많이 이어놨는가 어떻게 해놨는가 거기에 따라 전부 다 틀리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부딪혀가지고 일으키는 생각은 다 틀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7식 말라식. 그런데 아레아식은 혈량. 바로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조주가 부처님이 어느 누구든지 전부 다 뭐냐면은 제8식 아레아식에 근거했을 때는 다 같다 크는 겁니다. 왜 이 뜰 앞에 잣나무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답이 되느냐? 자, 예를 들어 똑같습니다. 조주한테 물었을 때 부처가 뭐고 했을 때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 겠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또 견성한 누구한테 야 부처가 뭐고 그럼 물으니까 야 마상거이다. 뜰 앞에 잣나무나 마상거이나 같은 답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혈량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가 땅 위에
이렇게 건립되어 있는 것은 우리 요 창고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은 다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밑바닥은 전부 다 뚫혀 있는 하나입니다. 다 같은 거라요. 이것이 딱 올라오니까 우리 뭐 알았어요? 나와 너가 대상과 전부 다 딱 분리됐는데 제대로 딱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동체더라. 하나다 그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소리를 듣고, 그죠? 뭡니까? 소리가 나면 우리는 귀로 그 소리를 듣고 알아요. 왜 우리는 그 소리가 귀는 들어요? 눈이 들으면 안 되나? 눈은 못 듣죠. 그러니까 다 뭐냐면은 눈이나 귀나 활동하는 능력, 그죠? 영역이 있고, 이것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귀나 소리나 같은 거라요. 원래 하나였는데, 그것이 요렇게 나락하는 형체를 이루면서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귀가 되는 거고, 바깥에 나가니까 그거는 소리가 된 거라요. 그러니까 귀는 소리만 듣고, 눈은 형상 모양만 보고, 코는 냄새만 맡고, 이거 전부 다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틀리지, 분리돼 있지, 못 느끼지만은 이것이 하나가 되고 나면은 그냥 내가 아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바닥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동체이기 때문에 다 어떤 답을 하더라도 그 답이 맞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로 제8식, 아레야식을 이렇게 유식이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해 가면서, 그러면 왜 하두를 해야 되고, 하두를 공부하면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성할 수 있고 그런 세계가 되는 건지를 유식을 공부하면은 직접적으로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만 좀 하겠다, 꼭 마음을 먹으면은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식을 모를 때는 정말 우리는 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그 공부를 하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유식을 제대로 알고 나면,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을 집중하면은, 견성이라 하는 것이 올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8식, 아레야식하고 관계되어 있는 문제구나. 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혈량이다. 중요한 것은 제8식, 이 아레야식은 혈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쓰는 것은 그죠? 6식, 제7식, 말라식, 비량이라요. 그러니까 결국 비량은 뭐다? 다 틀리는 생각, 다른 생각, 지밖에 모르는 생각이라요. 이거를 뚫고 밑에 들어가 놓으면은 동체니까 바로 뭐다? 자비밖에 없는 거라요. 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자기하고 다른 사람 우리는 틀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지. 자기만 이익되게 하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저것도 이제 혈량인데 어린 아이들하고 이 성인들하고, 그러니까 저거를 폐하제 심리학에서 폐하제가 이야기하는 그 예, 예. 직관적인 사고가 오갔을 때, 물이 들지 않았을 때, 그 의식, 판별식, 분별식, 인별식, 옷을 할 때, 폐하제 이야기하는 직관적. 그렇죠. 이제 개념은 비슷하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이 제8 아레야식까지는 설명을 못하는 거라요. 예, 예.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은 개념상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어릴 때 태아에서의 교육, 바로 5세 미만에서의 교육,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물들기 전에 그 직관 개념이, 직관은 결국 그게 뭐냐면은 선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아레야식을 이해할 수 있는, 아레야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바로 그건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직관의 개념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레야식 개념은 틀려요.
그렇죠. 그런 순간에서 우리가 본질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 찰나로 내가 순간적으로 바로 순간적으로 탁 여기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부처되는 순간 탁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참선 같은 거를 갖다가 집중하다가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엄청난 어떤 힘을 내가 탁 느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던 게 탁 보일 수도 있고 하는 그것은 순간적으로 탁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 하면은 이것이 움직이다가 코드가 탁 순간적으로 맞는 거라요. 그때는 그런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까지 탁 부딪히는 거라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삐아제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죠? 직관이라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아레아시까지의 내용은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훨씬 더 그 순수한 개념으로는 설명이 되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혈량의 내용이 누구나 다 눈에 들어와 가지고 보는 순간은 다 똑같아요. 귀에 부딪히는 그 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전 오식의 혈량은 우리가 써먹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냥 부딪히는 느낌 그겁니다. 그것이 다시 우리는 우리 속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거하고 결부대가 뭔가 생각이 일어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진심 내 본래의 마음을 바로 그죠 가리켜 가지고 견성성불 본래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된다. 견성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내 본래 성품을 보는 겁니다. 이 본래 성품을 본다 하는 것이 제8식 아레아식을 본다 하는 거라요. 바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이야기하는 이 그저 바닥 밑에 있는 거 물들기 전에 그죠 보이지 않는 그 색에 대한 인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견성성불 하는 것이 결국은 불교에서의 전용이 아니라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누구나가 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누구세요? 와 이리 넣노? 자, 이 유식 이야기에서 이 유식 30송에서 이 논설을 짓는 이유는 자,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초기에는 우리가 뭐냐 하면은 연기입니다. 그죠? 무명에 대한 무명을 갖다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명이 돼요. 즉 무아와 무상을 잘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명의 세계가 되고 이 명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기입니다. 연기를 갖다 우리가 깨치는 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연기가 결국은 공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죠? 안입이 설신이 그다음에 또 그죠? 색생량 미촉법이라든가 이런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뭔가 이런 바탕 위에서 연기라 하는 것이 공부가 되는데 공이라 하는 것을 공부해 갈 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생활 속에서 하나의 단편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공을 갖다가 체험하게 하고 체득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공의 본래 의미는 쇠퇴해지고 이 잘못 오해되는 잘못된 공이 그죠? 바로 자꾸 그죠? 넘치게 돼요. 두 가지 공에 대하여 미혹하고 오류가 있는 자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하도록 한다. 두 가지 무거운 장애.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번뇌장과 소지장 이것을 갖다가 끊게 하기 위해서 결국 유식이라 하는 공부를 하는 본래 목적이 이 논을 하는 목적이 잘못 알고 있는 공을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두 가지 무거운 장애 우리가 갖고 있는 번뇌 그죠? 내 자신에 의해서 일으키는 모든 번뇌 망상이 바로 우리는 번뇌장애입니다. 그리고 대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이 소지장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끊고 해탈을 하고 소지장을 끊고 부처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를 끊기 위해서 이거 끊으면 바로 부처라요.
자아와 법에 대한 집착 때문에 두 가지 공을 정득하면 장애도 따라 끊어진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번뇌와 번뇌장과 소지장, 자아, 나가 있다 혹은 법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자아에 대한 공을 정득하고 법에 대한 공을 정득하게 되면은 장애도 따라 끊어지게 된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견성을 하게 된다. 장애를 끊고 나면 두 가지 과가 생긴다. 어떤 과? 열반 적정과 깨달음의 보리를 얻게 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번뇌만 일으키지 않으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우리는 끝도 없이 번뇌망상 속에서 살고 그 번뇌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장애, 번뇌장과 소지장을 끊고 나니까 두 가지 과가 생기는데 어떤 과가 생기는가? 바로 열반과 보리가 생긴다. 열반 적정 그리고 또 보리, 깨달음의 그죠? 견성 성불이 되는 거라요. 견성하고 성불이 되는 것이 바로 두 가지 과다. 그래서 우리가 유식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잘 보면은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이다.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는 무기공에 빠지고 원래 대상 법에 대해서 우리는 법공인데 법공에 잘못 빠지면은 악치공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항상 그죠. 처음 진리가 있게 되면은 그 진리가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가다 볼 것 같으면은 뭐가 된다. 뭔가 잘못되고 오염된 것들이 그저 그쪽 같이 끼 들어왔다가 그게 자꾸 더 커져가지고 원래 본질은 없어지고 잘못된 게 판을 치는 거라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유식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불교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만연하니까 그 만연한 것들을 전부 다 바르게 바라가지고 불교를 제대로 잘 회양해서 전부 다 견성성불하는 것으로 가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공이라 하는 것은 뭔가? 이것 속에 저것 비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죠? 이거는 공이다. 내가 뭔가 이 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이라 하는 것은 A 속에 B 이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저것으로부터 공이라고 여실히 본다. A 안에 B가 없을 때 우리는 A를 봄으로써 B로부터 공이라고 여실히 본다. 그죠? 공이라 하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되고 더구나 저것에 남아있는 C, A와 B가 아닌 다른 C가 A 속에 있단 말입니다. 남아있는 C, 그것은 실로 실제한다고 여실히 본다. 그러니까 A 속에 B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B가 없는 것을 알므로써 여실히 알므로써 그것이 공이고 그 다음 A 속에 B는 아니지만 C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C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아는 것이 바로 공이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공이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잘 보는 게 바로 공입니다. 자, 요 내용의 설명이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잘 보면은 그것이 바로 공이다 하는 겁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 공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공이라 하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연기가 이 공으로 되는 것이 연기라 하는 이 체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불교가 전 많은 그죠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고 많은 지역에 전파됨으로써 어떻게 하면 불교를 쉽게 전할 수 있을까 한 것이 바로 이 공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연기가 공으로 표현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은 연기를 이해해야 공이 쉬워요. 그러니까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공을 죽다 깨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공이라 하는 것은 상관성, 상위성의 문제고, 그리고 바로 뭐냐 하면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여실히 봄으로써 그것이 바로 공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될 무기공과 악시공. 자, 우리가 자, 내가 참선하면서 가장 쉽게, 그죠? 이제 빠지는 것이 바로 이 무기공입니다. 그러니까 참선은 우리가 생각을 집중해라 했죠.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것을, 집중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집중해가지고 있다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죠? 혼몽한 상태, 혼침에 빠져요. 그럴 때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생각이 집중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무런 그게 없는 거라요. 집중한다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뚫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뚫힐 수가 있는데, 이 혼몽한 상태가 되면은 우리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멋대로 막 나열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공부한다고 앉아 있어도 실제 공부가 안 되는 상태라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죠? 집중하는 공부는 혼자서는 잘못하면은 공부한다고 앉아 있지만은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가 이 무기공에 거의 빠져서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라요. 그 다음에 악치공, 공견, 공병,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악치공이다. 공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공을 잘못 파악하면은 바로 그것이 공견이고, 그것이 깊으면은 공병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기에 바탕을 두지 않고 공을 잘못 이해해버리면은 전부 다 뭐냐면은 악치공에 빠진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잘못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것이 불교다고 생각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식 30송을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만연해 있는 무기공 상태와 악시공 상태를 깨뜨리고 제대로 불교의 본질을 갖다가 이해하자. 즉 연기라 하는 것을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공의 세계로 나아가면은 그저 공부가 우리가 단계를 밟아가지고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연기라 하는 것이 생략된 상태에서 공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처님의 경전을 설한 것과 같은 거라요. 한 단편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해가지고 그죠? 무기공과 악시공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뭐냐면은 세친이 이것을 쓸 때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1000년 후입니다. 불교가 1000년을 흘러봤어요. 부파불교 500년, 대성불교 500년.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대성불교가 만연하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잘못 인식되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하자. 그죠? 원래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회개하자. 바로 본질로 회개하자 하는 것이 이 유식 30송을 지은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라요. 불자들에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잘 바르게 가르치고 인식시키자 하는 겁니다. 번뇌를 끊음으로 참다운 해탈을 증득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번뇌, 내가 일으키는 이 많은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펴봄으로써 이 모든 결국은 번뇌를 다른 것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알게 됨으로써 이 번뇌는 그냥 끊어져 버려요. 문제는 불교의 가장 핵심은 아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때서 내가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는가? 이거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번뇌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번뇌를 끊음으로, 번뇌를 끊는다 하는 것은 이 마음 구조, 번뇌가 왜 일어나는가? 이 구조를 알므로써 알게 되면은 이 번뇌가 소멸해버리십니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해탈을 갖다가 증득한다. 결국은 우리 초기 불교에서의 목적은 열반 적정 해탈이라요. 그죠? 해탈이라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번뇌, 구속, 장애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라요. 소지장을 끊음으로써 더 큰 깨달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소지장. 번뇌는 나에게서 내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이 번뇌입니다. 그리고 소지장은 나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소지장에 속해요. 그러니까 소지장을 끊음으로써 법을 법 나를 알면은 견성을 해요. 법을 알면은 법성을 알면은 부처가 돼요. 소지장을 끊음으로써 더 큰 깨달음, 이게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유식의 미혹한 자에게 두 가지 공을 통달함으로써 유식의 궁극적인 진리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유식을 쓰란다.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공, 무기공과 악시공을 그죠? 제대로 잘 알고 바로 이 유식을 궁극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 잘못된 집착들을 없애고 유식의 심오하고 미묘한 도리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유식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이 구체적으로 하는 공부는 한 시간 한 장 한 챕터 우리가 공부하다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 훨씬 더 내가 그죠? 저 바닥 밑에까지 바닥까지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훨씬 더 그죠? 명쾌하게 알게 돼요. 잠깐 커피 한잔 하고 할까요?